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손흥민이 프랑크푸르트와의 챔스 조별 예선 4차전에서 맹활약을 했죠. 이 경기가 끝나고 UEFA 홈페이지를 휩쓴 손흥민입니다. 챔피언스리그 2주의 골과 2주의 선수, 2주의 팀에 당당히 이름을 울린 손흥민이죠. 손흥민은 프랑크푸르트전 멀티골에 이어 상대 선수의 퇴장까지 유도해냈습니다. 무려 9.75km를 뛰며 80%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손흥민입니다. 사실 프랑크푸르트 키퍼의 몇 차례 선방이 아니었다면 해트트릭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시즌 초반 우려스러웠던 경기력이 확 바뀐 손흥민입니다. 이와 더불어 안개 속으로 빠져버린 챔스 D조에서 토트넘은 1위에 올라섰습니다. 4차전 경기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이번 4차전 경기 승리로 토트넘은 16강 5분 응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주 치러진 홈 경기에서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이 결국 챔피언스리그에서 상위 토너먼트로 계속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것 세 가지 분명히 해결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프리키커 관련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올해에만 프리킥을 무려 3번이나 골로 성공시키면서 지난 브라이튼전부터 조금씩 토트넘에서도 프리킥을 찰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와 케인이 토트넘의 프리키커로 나서고 있지만 정규 시즌 경기에서 직접 프리킥 골을 기록한 지 꽤 됐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바뀌어야 할 것인데요. 케인이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마지막에 PK를 실축하긴 했지만 토트넘의 전담 페널티킥 키커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프리킥보다 심리적 부담이 큰 PK를 실축률이 제일 낮고 발목 힘이 강한 케인이 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프리킥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케인에게 계속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직접 프리킥을 처리하며 손흥민에게 기회가 점차 주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케인도 여전히 차고 있죠. 다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다이어의 프리킥은 수비벽에 걸렸고 케인이 처리한 프리킥은 실축한 PK처럼 허무하게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처리한 브라이튼과 프랑크푸르트전의 프리킥은 모두 날카로운 유효슈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골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올 시즌 경기가 많이 남은 만큼 프리키커에 대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토트넘은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업 공격 자원의 영입이 절실합니다. 지금 현재 손흥민, 케인, 클루세스키, 모우라, 브리안 힐이 공격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많은 경기를 뛰어야 하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은 손흥민, 케인, 클루세스키, 히샬리송을 제외하면 의문표가 남습니다. 또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할지 모릅니다. 모우라가 복귀전을 치르며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완벽한 폼은 아닙니다. 그리고 클루세스키가 지난 시즌 영입되면서 모우라가 주전 경쟁에 밀렸었고 지나친 드리블로 맥을 끊는 경향 또한 있죠. 그리고 또한 브리안 힐은 피지컬적으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랑크푸르트 원정, 홈 경기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페널티킥을 얻어내긴 했지만 상대의 체력이 모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선발로 나왔더라면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 토트넘이 챔스 16강을 넘어 더 높이 올라가려면 주전과 백업의 격차를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선수의 장점을 감독이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정확한 슈팅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진 중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런던 더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미드필더인지 공격수인지 모를 듯한 히트맵이 찍히면서 장점을 100%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조합 문제라기보다는 콘테가 그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부여하는 역할이 중원에서의 볼 배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사실 등딱이 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데브라이너처럼 화려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도 아니죠. 선수의 색깔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려고 하니 경기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영입한 페리치와 손흥민과의 궁합은 어쩌면 경기를 치러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페리치와의 공간 확보, 동선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손흥민이 잘하는 역할을 페리치를 지나치게 살리려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 손흥민의 폼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감독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또다시 프랑크푸르트의 원정 경기에서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